자, 반갑습니다. 오늘 뭐 3.1절 기념으로 저도 간만에 진짜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서 카페 이제 회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제가 카페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카페 이슈가 되는 분들 제가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공개 피드백 진행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요게 그 뭐냐 지금 머리카락이 회색은 안 나오고 노란색은 나온다. 근데 이제 일단 좀 정확한 개념은 알파 개념입니다. 알파.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요 부분만 보이게 하고 싶고 이 부분들은 그냥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재질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부분만 내가 따서 쓰겠다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제 제가 이렇게 세 개의 태극기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다 모양이 비슷한데 얘만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름은 타가 100%, 타가 50, P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건 이제 여기 지금 요거 보시면은 이제 건곤 감리 이렇게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요거 이제 같은 경우는 PNG죠. 그럼 PNG 같은 경우는 여기 뭐냐면은 뒤에 체크 무늬가 되어 있는 것들은 투명 값이라는 겁니다. 뒤에 지금 투명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맵은 자동으로 알파 값 대신에 이제 맵이 안 그려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투명 값 되어 있는 거는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건공 감리 태극해서 중앙에 있는 요것들만 보이게끔 지금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전체적으로 알파가 뚫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 알파가 뚫린 것처럼 보여주라는 거고, 일단은 요거부터 그러면 먼저 테스트를 해서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태극기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맵을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맵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제 여기다가 맵을 넣을 건데 이제 여기 그 맵 있죠. 그래서 이 맵에다가 이제 여기 그 PNG 파일을 디퓨즈죠. 디퓨즈 컬러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이거는 맥스라서 이제 여기는 맥스는 따로 이제 여기 오파시티 값을 처리를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맵을 이렇게 먼저 주고, 그렇죠? 무슨 소리지? 이렇게 제가 뭔 누르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이제 오파시티 값으로 복사를 해서 카피 속성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알파 처리를 해달라겠죠. 알파. 여기 이제 알파 처리를, 그러니까 요거는 맥스에서 그런 거지 일반 다른 뭐 마모셋이나 아니면 뭐 마모셋도 그 알파를 따로 처리를 해주는 데가 있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 엔진이나 이런 데서 들어갔을 때에는 요 오파시티 값이 이제 이렇게 이 자체 맵에서 오파시티 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투명도를 빠지게끔 해준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맵 타가는 과연 어떤 건지 얘들도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타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하고 100이 있죠, 두 개가. 근데 이게 뭐를 뜻하냐면은 얘들은 타가 파일, TGA죠. 이 타가 파일은 이제 그 채널 값을 보시면은 이렇게 알파 채널이 있어요. 알파 채널. 그래서 얘는 알파 채널이 회색으로, 그러니까 이 색깔이 50% 정도의 회색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알파 채널이 100%,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알파 값을 이렇게 주고 다시 이제 텍스처를 여기에다가도 적용을 다른 거 만들어서 각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하나,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일단은 두 개 정도로 복사 됐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여기에는 맵 값을 이제 타가 50%를 넣어 보겠습니다. 디퓨즈에 타가 50%짜리 맵이 좀 큰 화질을 제가 구해가지고, 다음 얘는 이제 그 타가를 100%짜리로 디퓨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오파시티 값을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파시티 값을 정확하게 투명도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줘 보겠습니다. 당연히 알파 값으로. 그렇죠.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파시티 값 들어가는 건 타가 값이죠. 얘들을 또 복사를 해서 오파시티 값을 이렇게, 영어 발음은 제가 좀 안 좋죠. 그래서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값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여주는 것들 보시면은 얘는 이제
여기에다가 50%뭐 이쪽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냥 위에다가. 다음 얘는 100%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렌더링을 걸어서 이제 확인을 최종적으로 해보면은 얘는 투명도가 50%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 오브젝트가 하나 있으면은 살짝 요 콩알 만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뒤쪽으로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다시 걸어 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제 이렇게 보이죠. 알파 값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태극기가 이렇게 다 흰색으로 흰색까지 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는 알파 값이 없는 오브젝트를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지금 알파 값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알파 값, 알파 값. 그렇죠. 그래서 알파 값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익스포트. 그럼 얘를 그냥 지워버리면은 얘들은 이제 알파 값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가 흰색 태극기 문양 뒤쪽에 있는 배경까지 100%다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알파라는 개념이 검은색과 흰색이 개념인데 이제 이 알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투명대를 빼는 것도 있고 뭐 게임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투명도를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PNG로 만들어서 배경을 지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타가라고 해서 알파 값을 따로 갖고 있는 거.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알파 값을 다른 알파 값을 주면은 다른 모양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것까지 한번 테스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지금 알파 100%가 이제 알파 값을 100%로 갖고 있는 이 친구에다가 알파 값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제 이 알파 값 말고 다른 알파 값을 하나 넣어봐야겠죠. 다른 거 하나 그냥 제가 대충 찾아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제가 여기다가 그냥 검은색으로 알파를 그려버리고 됐죠. 그럼 흰색으로 제가 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100%가 있고 100% 아닌 것도 있지만 일단 생략. 알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저장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경로 저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여기 태극기한테 이제 좀 그거를 넣으려니까 좀 그래서 알파 값을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파란색으로 다 덮여 있는 데다가 제가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지금 한자로 하나 썼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얘를 출력을 해서 이제 한번 띄워 봅시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맵을 제가 새로 뉴라는 맵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얘는 요렇게 또 복사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뉴라는 파일을 이제 불러와야겠죠. 그러면 얘한테 이제 뉴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넣기가 좀 힘들었네요. 그냥 디퓨저 컬러 잘 들어갔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얘를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맵을 적용을 시켜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오파시티 값을 정확하게 불러드리도록 명령을 이제 알파 값으로 체크를 해달라는 거죠. 알파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투명도나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이런 투명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알파 값 관리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알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게 이제 뭐 그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 시험에 알파 값 물어보는 거 요거는 꼭 한 문제씩 나와요. 거의 매년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알파에 대한 개념이란 겁니다. 흰색과 검은색.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이제 그 다른 질문을 좀 볼게요. 다른 질문으로 이제 보시면은 하드 스페이스라는 거 만드는 기법 자체가 여기 이제 폴리시나 이런 걸로 끊어져서 이제 진행하는 거가 아니고 정확하게 각이 딱딱딱 기계 부품처럼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걸 하드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하드 스페이스 만들 때에는 이제 그 조금 그 정해져 있는 규칙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뭐 밀도를 조금 올리든 뭘 하든 이제 방금 여기만 좀 이슈로 좀 봅시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끊어준다. 면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디바이드를 또 올려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붙여주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랬죠.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 컨트롤이나 이런 게 오브젝트가 뭉개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이제 좀 정확하게 그 하드 서페이스의 느낌을 낼 수가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두께를 줘야 돼요. 두께. 여기 안쪽에 각 잡고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는 하드 서페이스 개념이죠. 그래서 일단 두께를 줄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이것도 그냥 엣지 루프로 들어가서 엣지 루프를 엘리베이션 값이 얘가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그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게 그러면은 엘리베이션 값을 마이너스로 해서 thickness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죠. 반대로 엘리베이션 올리면은 판넬 루프 바깥쪽으로 나오죠. 요거는 이제 그 제 영상 하드 서페이스 쪽 관련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요 방식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다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션을 안쪽으로 주고, 여기 이제 베벨 값이죠. 베벨 값이 있고, 이게 이제 칸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칸에 의해서 한번 베벨이 생겼는데, 요게 이제 필요 없다면은, 난 요 그냥 딱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은, 베벨 값을 꺼버리면은, 요런 식으로. 그럼 그것도 한 칸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그게 되는 이유가 여기 면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이제 Z 리메셔로 다시 면을 한번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럼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엣지 루프로 들어가서 똑같은 값으로 적용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는 두고 이제 정리를 할 때 다음에 콤보가 들어가죠.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디포메이션 콤보로 해서 얘들 폴리그룹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정리가 되죠. 일단 거기는 두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걸 진행을 해주면은 일단 이제 요 옆모습을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렇게 그 슬라이스 커브죠. 슬라이스 커브로 여기를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 그렇죠.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준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고 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뭐냐 크리즈에서 이제 폴리 그룹을 하면 이제 각 그룹끼리 크리즈를 해줍니다. 이렇게 경계의 그룹이 생기죠. 다음에 디바이드를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이 형제 상태가 안 깨지는 거고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깨지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시 그룹으로 이렇게 주면은 내가 잡았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형태가 잡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실제로는 이제 그 그룹을 잡아주면은 지금 여기서는 그룹이 안 잡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그룹을 한 번씩 이렇게만 끊어줘도 이렇게 그룹이 위쪽에 이제 끌렸죠. 좀 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까지도 끌릴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할게요. 원래는 좀 이걸 하이드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이드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원래 방법대로 할게요. 지금 한 개가 더 남아가지고 그냥 그랬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룹이 이제 이렇게 나눠졌겠죠. 이렇게 여기가 좀 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그냥 그렇게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디포메이션 들어가서 디포메이션 폴리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한쪽만 한 이유는 당연히 복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각이나 이런 것들에게는 그룹이 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룹. 그래서 이제 그룹 잡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부분을 원래는 좀 더 정확하게 잡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주고 나면은 이쪽 코 안쪽 이러면 대칭으로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그럼 컨트롤 W로 각을 주고 그렇죠. 다음에 얘만 남겨놓고 또 이제 여기다 한 번 더 팠으면 좋겠다면은 컨트롤 W. 그럼 이런 식으로 각이 잡힌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도 좀 각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면은 요렇게 그럼 컨트롤 W 하면은 얘들도 각이 이제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는 여기도 이제 여기랑 여기가 같이 붙어 있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각이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이 잡히죠. 물론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그룹을 완벽하게 좀 만들어 두는 방법이 얘를 자체를 이제 작업할 때 이제 방금은 제가 이제 순서가 이제 폴리 그룹으로 단순 처리해서 나누는 방법이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 바닥에 이제 얘들 만들 때 얘들이죠. 얘들 처음에 만들 때 이게 각도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만들어 주고 나서 아까 익스트랙트 같은 경우로 그 익스트랙트가 아니고 여기 그 여기 엣지 루프로 정확하게 이제 그 루프를 한번 이제 익스트루드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작업을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은 얘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후 가공을 정확하게 할 거냐 그런 이제 작업들이 좀 더 들어가겠죠. 개인적으로 같았으면 조금 맥스 해석을 좀 더 다듬어서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중간 중간에. 그래서 이제 하드 서페이스 만드는 개념 이제 계속 연장해서 하나 더 할 건데 그거랑 같이 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드 서페이스의 연장인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이제 요 발바닥 같은 부분 여기를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 첫 번째로 이제 맨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요거 같은 부분, 요 부품 있죠.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만들면 되고 얘들도 따로 만들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파일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얘죠, 얘. 얘도 보시면은 요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디바이드 올려서 뭐 좀 잘 만들어줘도 뭐 비슷한 효과는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일단은 요렇게 스무스로 그냥 처리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디바이드 올리면 또 이제 이렇게 체크가 남을 거예요, 얘들이. 그냥 디바이드 올린 상태에서 다 지워야 되는데 어, 하여튼 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합시다. 요 정도에서 저거 한 개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형태를 만드는 첫 번째는 이제 델로 하이어 델로 그냥 다 지워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듀플리케이터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이런 상태면은 얘를 듀플리케이터로 복사 됐죠. 그러면은 원본은 이제 살아 있으니까 얘들 혼자만 이렇게 남겨두고 됐죠.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지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요렇게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델 히든 여기 이렇게 해서 델 히든 됐죠. 그럼 자 여기에다가 만드는데 이쪽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X키 끄고 이쪽 지워버릴게요. 델 히든 제가 항상 이쪽을 좀 만드는 걸 선호를 하죠. 오른쪽 원래 왼쪽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는 그냥 형태를 뽑아냅니다. 형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하게 형태를 만들어 주죠. 요렇게. 그래서 뭐 첫 마스킹이 밑에 면하고 관계가 있죠. 밑에 면이 밀도가 높을수록 잘 나오는데 얘는 뭐 이제 잘 나오긴 클렀죠. 지금 면을 보니까. 그러면 적당하게 요 정도 큰 덩어리로 그러니까 원래 내가 만들 거보다는 조금 큰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익스트랙트로 뜯어냅니다. 익스트랙트 좀 두꺼우니까 0.01 정도 0.01 그래도 많이 두껍죠. 그러면은 0.02 0.005 이렇게 해서 accept.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이 한 개가 뜯어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로 이렇게 그러니까 뒷면에 이렇게 같이 익스트랙트 됐던 걸 다 하이드 시켜서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들을 델 히든 지웠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모양을 이제 이 상태로 돼 있으면은 이 상태로 잘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그룹을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한번 됐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냈을 때 이렇게 두 번,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세 번, 이쪽에도 각도 적당히 맞춰놓고 이렇게 해서 네 번. 다음에 얘들도 이제 먼저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 요 끝을 맞춰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렸죠. 그 다음에는 요 끝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이제 뭐 부드럽게 찍어주려면 부드럽게 찍어줘도 되고 그래서 델 히든 그러고 나면 이제 당연히 안쪽에 면의 끝에 이렇게 좀 두들두들하게 막 잘린 경우가 있죠. 그럼 이럴 때에는
Z 리메셔로 커브 스트렝스 올려주고 해서 그냥 뭐 아답티브로 해도 되고 하프로 하면은 면이 조금 줄면서 정리가 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번 정도만 정리를 하고 나도 여기에다가 이제 그 뭐냐 아까 그거죠, 엣지 루프를 이용해서 이제도 안쪽으로 엘리베이션 안쪽으로 집어넣어야겠죠. 안쪽으로 엘리베이션 두께 체크. 그러면은 요렇게 그래서 일단 요게 엣지 파넬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제가 강의 영상 따로 검색해 보시면 있겠죠. 그래서 그건 조금 간단하게 0.02 정도 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끝을 저도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걸 선호한다 했죠. 나중에 너멀매 뽑아가지고 맵입했을 때 얘가 그냥 딱 끊어지면 정말 멋없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끝이 좀 있는 것 정도로 끝을 없앴으면 좋겠다면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꺼버리면 엣지 루프까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로 그냥 뚝 면이 하나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디바이드를 줘서 끝을 좀 둥글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뽑을 때 이제 여기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를 한 5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주면은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딱딱딱 끊겼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부품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부품에다가 이제 디바이더를 올려주면은 좀 더 끝이 둥글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들 안쪽으로 좀 집어넣고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 무브로 이제 하나씩 카피를 하면 되겠죠. 뭐 두플리케이트 카피를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무브로 카피를 뜨면은 좋은 점은 로컬 축을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로컬 축으로 얘들이 뽑아낼 수가 있고 지금 디바이드 값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운이 많이 된댔죠. 그래서 그냥 두플리케이터로 한번 더 복사를 해주고 직접 이렇게 내려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배치를 좀 더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그러면은 요렇게 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좋은 게 이제 뭐 여기 끝부분은 이제 좀 날카롭게 처리는 지금 그룹이 안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룹을 또 이제 폴리 그룹으로 나눠야 되는데 왜냐면 이 상태에서는 디포메이션 하면 좀 깨집니다. 디포메이션 그룹 이렇게 하고 폴리 그룹으로 주면 이렇게 살짝 깨지죠. 그래서 이 각 잡아 놓은 게 조금 안 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뭐 아까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 줄 때도 이 상태에서 요걸 좀 각을 좀 더 살렸으면 좋겠다면은 엣지 루프 파넬 루프죠. 그 크리지에서 이제 여기 말을 잘못했습니다. 크리지 폴리그룹 디바이드 그리고 이 디바이드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덜 깨진댔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올려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니면 좀 덜 깨졌으면 좋겠다면 이 상태에서 그 디바이드를 한 번 더 줘버리면은 거의 영향을 안 받고 최대한 부드럽게만 얘들이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폴리그룹 같은 경우 만들 때에는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면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면 컨트롤 시프트로 얘만 플랜 상태만 남죠. 지워버리고 이걸 다시 한번 깎아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익스트랙트 했을 때 이제 뭐 이쪽에 아까 잠깐 보셨죠. 그룹을 여기 그룹을 따로 나눠주면은 완벽하게 각이 딱 하고 끊어져서도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맥스에서 그냥 익스트랙트 쉘 줘서 만드는 것들 딱딱하게 그거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열심히 합시다. 요 밑에 거는 요만큼 잘라내고 밑에 따로 만들어서 붙이면 되겠죠. 이런 하드 서페이스 방식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열심히 합시다. 이만.